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2017년 4월 20일 목요일이 벌써 되었네요. 선거가 정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요, 기사를 보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뒤늦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 확인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요. 왠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적반하장, 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론조사의 두 얼굴이라는 코너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안 믿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답을 못 해줬었는데 정말 총장님의 그리고 박사님의 설명이 명쾌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번에 배우면서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몰랐구나라는 것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목조목 저도 배우는 자세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몇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배우면서 중간에 질문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질문도 들어옵니다. 어떡합니까? 대답해야죠. 예. 근데 먼저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표본수와 유권자, 그러니까 표본수가 유권자 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대략 4,200만 명이라고 그랬죠. 네. 표본 수를 1,000명을 조사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표본 한 명이 유권자 몇 명을 대표하죠? 저 계산 되게 못해요. 42,000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 할 때 그 1,000명 표본이 적절하냐? 그렇죠. 그 질문이에요. 예. 제기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견을 볼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이 1,000명이 4,200만 명의 투표 성향, 즉 지지 성향을 잘 대변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질문이 그건 거예요. 네. 잘 대변할 때, 그러니까 표본이 잘 됐을 때, 예. 우리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약간 뭐 세포 검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조직 검사를 할 예. 때도 가장 좋은 부위를 탁 채취를 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 설문조사가 과연 그 조직, 표본이 잘 채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그것을 그 모집단, 즉 유권자 집단을 잘 대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오늘은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제가 질문할까 미리 아셨네요. 예, 그러군요. 야, 역시 겁납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걸 올렸어요. 자, 이제 응답률이 10%도 안 되긴 하지만은 1,000명을 조사하면은 4,200만 유권자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이러한 그 정당에서는 이걸 괜히 트집을 잡고 있다. 지금 무지의 소치다. 여론조사가 뭔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분이야말로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조사, 즉 통계학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늘 코너 이름 바꿀까요? 어쭈구리라고? 어쭈구리 이따가 하시잖아요. 오늘 어쭈구리 뺐어요.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명을 조사해서 4,200만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1,000명의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1,000명이 이 4,200만 명의 유권자를 잘 대표한다는 그러한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지요. 자, 우선은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표본을 할당한다 그랬죠. 네. 우리가 통계적인 용어로 보면 할당 비례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할당 비례 표본 추출법. 추출법. 예,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어떤 투표 성향, 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네. 그 드러난 것이 뭐냐면 성별이 있었죠. 네, 성별, 남성, 여성, 지역, 그리고 지역이 있었죠. 8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전국을.
그리고 연령 세대 5개 그 구분하거든요. 20대, 네. 30대 이렇게 네. 해서. 중간에 질문 잠깐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준 내용입니다. 예. 전화를 건 뒤에 나이를 이야기하면 그 나이는 끝났습니다 하고 끊어버린대요. 그렇죠. 그것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할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다 칸이 몇 개인가를 보죠. 그러면 성별 2, 연령 세대 5, 지역 8 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8 하면 80개 구간이 나옵니다. 네. 즉 전국의 유권자를 80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의 대표성 있는 그런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과연 80개 구간을 잘 대표했느냐 이것도 첫째는 의심스럽습니다. 구간 의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론의 어떤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러한 연령하고 세대 그리고 지역만 있을까? 그럴까요? 우선은 학력별로 차이는 어떨까요? 학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리고 따지자면은 직업은 어떨까요? 직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혈액형은 아닌가요? 혈액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그 후보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것 3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3개마저도 과연 이 무선 전화인 경우에 그 80개의 셀에 칸에 정확하게 잘 배분이 됐는지 이거는 의심스럽고 또한 그것도 그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80개 셀을 했다. 그냥 남녀별로 지역별로 연령별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80개를 다 한 뒤에 그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 여론조사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있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간의 오차 범위가 생긴다면 예. 굉장히 아까운 돈이 아닙니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러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생략하고 그것도 부정확한 연령, 나이 연령이죠. 그리고 지역 네. 그리고 성별 네. 요것만 가지고 조사를 할 때 이것은 어떤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여론조사가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감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네. 그거를 다시 이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네.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두 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냐면 바로 투표일입니다. 투표일이 또 연령 세대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네. 이것도 반영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론조사랑 표본조사에서는 반영해야 될 요소가 수없이 많은데 대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보여주시는 자료가 2012년 12월에 투표 의향을 물었고 실제 투표한 걸 지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 의향을 대답할 때보다 투표율은 더 떨어지는군요. 떨어지고 보통. 또 하나 연령 세대별로 또 다릅니다. 어디는 68.5%, 어디는 80%, 82% 이렇게 다 다릅니다. 70%. 그런데 특이한 건요. 제가 그냥 얼뜻 볼 때 특이한 건 50대는 말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실천하는데 60대는 굉장히 그 구간이 커요. 예. 그날의 컨디션이 좀 그렇죠. 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든지 선거가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은 정확했나요?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틀린 경우가 많았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조사인 경우에는 대선인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 사진 너무 궁금합니다. 좀 예.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리죠. 무슨 사진이냐면은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1948년도 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네. 그때
그 듀이 후보하고 트루먼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듀이 후보가 15% 이상 이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갤럽에서요. 네. 그런데 결과는 트루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아주 여론조사의 그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당선자가 네. 그 듀이 후보가 이긴다는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일간지 네. 신문을 봐가면서 웃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렇죠. 너희가 틀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그 아주 대표적인 일간지가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그 일면 톱을 내는데 그거를 내가 당선됐다 하하하 하고 보면서 웃는 사진으로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요. 근데 그럼요. 요즘 들어서는 이 사진이 많이 인용이 안 됐었어요. 많이 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다고. 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기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이번에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사진이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뭘로 했죠? 그때는 아마 전화 여론조사 어떤 우편 여론조사 이런 거를 했을 겁니다. 아, 우편 여론조사도 있었군요. 있었죠. 그 옛날에는 이제 당시에는. 전화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대면 예. 조사를 했을까라고. 대면 조사도 일부 있었고 네. 우편 조사 또는 전화 조사 그때도 전화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940 몇 년도 같으면 48 년도? 전화를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48년도 말고 그 전에도 여론조사는 있었을 있었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참 여론조사하기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끊어버리는 확률도 높지만 그 당시는 끊어버리는 확률이 좀 작지 않았을까요? 작을 수 있었죠. 그렇죠. 아, 이제 여론조사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000명이 어떤 1,000명의 결과를 가지고 4,200만 유권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1,000명이 4,200만 명의 유권자를 잘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이 여러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의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응답률입니다. 아, 네. 응답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응답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응답률이 10%로 생각하고 보지요. 그러면은 1,000명의 어떤 그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명을 조사했다는 얘기죠? 만 명을 조사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10,000명을 조사했는데 이 10,000명이라는 거는 조사 이 설계도를 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생성을 해가지고 없는 전화번호, 그 불필요한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심지어는 아까 80개 칸이라는데 그래서 할당을 초과하는 것도 다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통화 중이라든가 또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전화가 연결된 사람, 즉 표본으로 조사해야 될 대상자가 10,000명이라는 얘기라고요. 네. 그 10,000명 중에서 9,000명이 응답을 거부한 겁니다. 네. 통화 중에 끊은 겁니다. 그리고 1,000명만 응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샤이 보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들 알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000명의 응답 거부 중에서 만약에 10%도 아닙니다. 5%만 샤이 보수라고 보지요.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죠? 와, 인원이 굉장해지는데요. 500명? 450명이죠. 네, 대충.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대충. 아, 450명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450명이 샤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1,000명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몇 퍼센트를 받고 있죠? 한 38% 보통 뭐 40%를 놓고 보죠. 예, 예. 그럼 40%는 몇 명입니까? 400명. 그렇죠? 오! 샤이 보수가 몇 명으로 나오죠? 450명.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데요. 여기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댓글에요. 예.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샤이 보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샤이 보수입니다. 근데 샤이 보수가 모두가 다 표를 찍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글도 있었어요. 따끔한 글이었죠. 근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도저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두 후보만 띄우니까 맞아요. 우리 홍준표 후보나 이런 경우에는 지지하고 싶지만은 아이 뭐 안 될 거야 이래가지고 그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찍은 사람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호도조사 이런 말도 댓글에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선동조사라고 이렇게 표현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너에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1,000명이 4,200명을 대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의미 이상을 부여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마치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성향을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양 네. 그래서 여론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나와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총장님 정말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한 뒤에 1, 2위가 있잖아요. 지금 1, 2위. 예. 1, 2위를 꼭 마치 1, 2위 당처럼 해서 방송에서요. 그 두 사람만 집중으로 방송을 해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이게 크게 잘못된 거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1,000명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그 어떤 1,000명 표본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네. 절대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저는 더군다나 나가면 발언권도 뺏겨요. 예, 글쎄요. 네. 그래서 이걸 그 유권자들께서는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로 각 후보별 어떤 분이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분인가,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인가 네. 판단하신 뒤에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셔야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 후보는 안 되니까 다른 후보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나 이번에 투표 포기할 거야. 이런 거는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무지개 떡 같은 색깔은 뭔가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네.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결과입니다. 즉 지난번 4.12 재보선 결과인데요. 그 언론사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미니 대선이다. 네. 또는 그 대선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한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볼 때 여기서는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 각 당별 그러니까 각 지역별 당별 그 지지율 득표율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또는 뭐 이 충청 그 중부 지역 그 TK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의 지지율하고 어느 정도는 그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물론 낮습니다. 저 지금 그거 보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 그렇지만은 TK 지역에서는 우리 당 후보한테 48.2%가 아, 여기가 TK, 됐습니다. 여기가 PK인가요? BK, 네. 그죠? 부산 그 네. 경남. 여기서는 야간 28.4%, 30%, 그리고 충청 지역에 24.6%, 경기 서울에 30.6% 해서 이 결과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4.12 재보선 결과로 추산한 19대 대선 예측을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이 29.3%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26.2%, 국민의당 13.9%, 바른정당 9.4% 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자신의 그 한 표를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가짜뉴스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의 가짜뉴스는 여론조사를 기사화시킬 때 묘한 꼼수네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4,200만 명 유권자의 의견을 1,000명을 조사해서 하는 거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1,000명이 4,200만 명 유권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4,200만 명에 대한 대표성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그 성별, 연령 세대별, 지역별로 하는데 그 외로도 선거의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투표율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의 조사 결과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대체로 이 정도의 그 어떤 의견을 보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마치 특정 두 후보가 우리나라 두 후보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될 것처럼 언론기관에서 두 후보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어떤 그 두 후보의 공약만 그 선전하고 이거는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0% 응답률이 10%인데 10% 문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무응답의 90%가 어떤 그 랜덤하게 통계용으로요. 그 뭐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그 어떤 편향성 없이 그 무응답이 그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 집단에서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걸 지금 그 꺼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90% 무응답자의 5%만 샤이보스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숫자는 450명이 됩니다. 즉, 그 여론조사 결과 1000명 결과에 가장 많은 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40%할 때 그건 400명밖에 안 되는데 샤이보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여러분께서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내가 원하는 후보 정확하게 생각하신 뒤에 투표에 포기하지 말고 투표를 하셔서 우리나라 국가의 밝은 미래를 그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날 5월 9일 아침까지 저는 우리 총장님을 쫓아다니면서 모셔서 이 방송을 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모든 언론이 이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A라고 이야기할 때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거지만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정의감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플러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당에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말로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법 이럴 때 만드세요. 어떤 법이냐고요? 여론조사 감독하는 기관 만드세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도록, 방송에 나갈 수 없도록, 언론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건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요. 여론을 호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을 잘못 선동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해주실 거죠? 예.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 월요일 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TV 토론회를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평론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뱅글뱅글 겉돌았다. 그런데요, 저는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느껴졌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요, 남의 질문을 듣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뭔 말인가 좀 약간 어려웠고요. 윤기찬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후보 흉내 내봐요. 아니 흉내는 좀 그렇고요. 그 안철수 후보님 제가 어제 이렇게 방송보다 느낀 건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왜요? 어제 방송은 보통 일반적인 목소리 톤으로 하셨는데 네. 유세차 보면은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지역에 가보니까 네. 이 목소리가 본인 톤이 아닌데 굵게 막 하다 보니까 네. 안쓰러워요, 사실. 제가 방송이라 다른 말은 못 드리겠고,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본인 살자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근데 본인 살자고 지금 저만 훅 보내고 저는 지금 흉내 냈더니 자기 본인은 지금 저 얘기한 거였어요? 이제 본인은 지금 야, 좀 안쓰럽다고 하고 싹 지나가시네요. 제 목소리는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 목소리로. 그런데 네. 유세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제 목소리대로 합니다. 저는 아직 유세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방송 때 올리라고 하잖아요. 네. 안 올라가요. 그럼 유세하실 때는 좀 어떻게 해요? 굵은 편이죠, 약간. 굵죠? 네, 그대로 그냥 해요. 배에 어떻게 해요? 힘주고. 진짜 한 번만 해봐요. 이제 자꾸 유도하시는데. 아니 정말 제가 유세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좀 걱정이 돼요. 유세는 또 목대가 좀 다른가 봐요.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역전이 아니고 반전이다. 네. 그러면 역전은 이제 새가 없는 거를 뒤집는 게 역전이잖아요. 아, 전 무슨 서울역 앞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역전이 아니고 반전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렇게 아이. 목소리 좀 바뀌네요. 약간 올라가죠. 지금 크게 배심으로 하니까. 아, 저 큰일 났어요. 지금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자, 윤 변호사님. 네. 주적이 누구예요? 글쎄 뭐 주적은 다 알잖아요. 주적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네.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 그런데 왜 근데 바로 안 나오고 아니 한숨 저는 쉬어요? 아니 놀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주저함이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주적의 개념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혹시 누구냐라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김일성 포스터 그린 적 있으세요? 그렸죠. 김일성 포스터를 이렇게 악마처럼 그렸죠. 그 세대죠? 그 세대예요. 예. 그때 어떻게 그렸어요? 뿔 그리고 하여튼 뭐 모양새도 그렇지만 무찌르자 김일성 이렇게 초부수자 공산당. 그 그림 잘 그리면 상 받고 예. 그렇죠. 웅변도 하고.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막 이러면서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유세 연습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근데 주적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적을 몰랐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여튼 문재인 후보가 어제 주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네. 주적을 알고 있겠죠. 그건 알고 있을 텐데 더 문제는 뭐냐면 주적 개념을 알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다. 그게 더 이상했던 거죠. 전 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펴들라고 하시는 것뿐이 안 된다. 아니에요. 주적이라고 하니까 주저한 거예요. 아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또 하나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문재인 후보의 과연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이 어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었어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국방부 장관은 말을 할 수 있어도 네. 본인은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없다. 그게 대통령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분이 생각이 뭔가가 궁금해요.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의 머릿속에 그런 그 의식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이 이제 이 표를 얻으시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쪽 표, 진보 보수표를 다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좌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왼파라고 해요. 왼파. 계급투쟁 이론을 중시하는 PD 계열 좌파가 있고 우리가 소위 왼파. 괜히 말 잘못하다가 우리가 아니 괜찮아요. 고소당할까 봐. 제가 당하면 되죠. 그래도 걱정됐어. 그리고 왼파 중에 이제 뭐 우리 친북 왼파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네. 이런 친북 왼파가 있어요. 그런데 주적 개념과 연결되는 건 친북 왼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재인 후보는 친북 왼파의 지지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우리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 같이 먹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안법 폐지 앞장서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죠. 기존 의원들도 입장이 변해왔고 한데 네. 지금 이 부분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네.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런 이제 의견이 많았고 네. 이걸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 이제 공안 사범을 다루는 이런 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네. 또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반대에 강하게 붙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기무사령관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좀 앞장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보안법 철폐에 대해서 네. 폐지에 대해서 앞장서달라. 이 앞장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불이익받았다 이런 취지인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분도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있었다. 그때 우리 이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밝히면 될 것을 입장표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니까 기무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기무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그거? 조랑말. 예? 조랑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네.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적 없다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성인 정직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2012년도 18대 대선 때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폭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없었다고 하면 글쎄요. 기억력 상실. 거기까지 하시죠. 네. 사다리 얘기하실라 그러죠?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북한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좋아할 만한 얘기? 어떤 얘기요? 아니, 우리 작가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재개는 그게 원래 재개도 재개지만 네. 그보다 더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그 확대한다는 거였어요. 2천만 평을 확대한다. 이게 네. 이제 그날 이슈가 됐었고, 네. 자 확대하게 되면 남북 교류라는 이제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네. 그거는 상징적 의미잖아요. 네.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논의가 됐으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이게 네. 뭐 핵무기 개발에 쓰이냐 안 하니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안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자리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날 나왔던 얘기가 자 남북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북한 종업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직 이런 분들 빼놓고는 북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끔 돼 있어요. 네. 이 규모가 100만 평일 때 5만 명이에요. 100만 평일 때 5만 명. 그러면 2천만 평이면 얼마의 인원이 채용이 되겠어요? 엄청나죠? 숫자 계산은 힘드니까 그냥 많다. 그러니까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남한에 고용할 수 있는 남한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으로 이전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렇구나. 보완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고 변명하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 북한에 그 우리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협력업체가 남한에 생길 거 아니냐. 네. 그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 효과도 크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납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니, 정말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죠?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해당. 제가 그런 볼 걸 때는. 보고 전문용어로 두리뭉실. 두루뭉술. 두루뭉술? 네, 두루뭉술. 두리뭉실? 네. 두리뭉술. 두루뭉술. 두루뭉술. 뭉실.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그게 표준을. 옛날에. 그래요? 두루뭉술. 근데 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는요? 보안법 폐지 그게 어떠세요? 보안법 폐지가. 보안법 폐지하자는 건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이런 건가요? 아니, 문재인 후보가 어느 부분은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발표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두리뭉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 쪽에서는 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냐? 우리 썰전해야 돼요. 너무 많이 털지 마요. 네. 좀 이따가 그래요? 밥 먹으면서 탈탈 털어야 돼요.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조금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장을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못다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근데 이때 북한이 문재인 후보를 대놓고 두둔했다고 합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죠.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특정 후보 당선과 특정 정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북한노동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남한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세월호 3주기를 이용해 보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차악 선택, 중도 성향 야당 후보 지지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정부 비판을 가장해 대남 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효과는 아무래도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이 대선 과정에서의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리고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북한 매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야 되겠냐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요.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큰일 날 것 같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욕을 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제 생각은 이제 홍준표 후보를 대놓고 욕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죠. 옛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의 그 지배 세력하고 남한의 수고 안보를 팔아먹는 세력하고는 늘 내통이나 뭐 서로 도왔다. 그래서 어떤 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켰다. 이런 게 기존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홍준표 후보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이. 상당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왜요? 이게 우리가 무장 안보, 무장 평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심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자. 네. 우리 홍 후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안보 먹힌다는 거죠. 지킵니다. 이게 먹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뭐 남북 평화 협정, 평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토요일에 들고 나갈 건데요. 그 플랜카드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너는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준표. 네가 준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시대 같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이따가 털어주세요. 답답한 게 지금 되게 많죠? 네네. 네. 근데 지금요, 우리가 방금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토론전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스탠딩 토론 어땠습니까? 스탠딩 토론의 의미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원고 없이 한다라는 거 이외에 앉았다 섰다 이거 왜 앉느냐 서느냐 이 문제가 좀 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굳이 서라라고 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앉아서 원고 없이 해도 똑같은 형식의 토론인데 쓰라고 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쓰라고 이제 한 거예요. 본인이 젊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에 대한 디스죠. 나이 드신 분이 뭐 그리고. 단점인가요? 아니, 그리고요. 저는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6시간 릴레이 토론. 2시간 좀 짧더라고요. 짧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이 네.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라. 이게 어떤 룰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대답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확인해라. 뭐 이미 밝혔다. 찾아보면 알 것 아니냐. 이거는요.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후딱 찍고 네. 빨리 넘어가서 찍읍시다. 거기서 다시 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왕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결혼식장 하객 대행 있는 거 알아요? 저 들었습니다. 이게 뭐 부모 혹은 하객 혹은 뭐 다른 친구들 이런 식이 또 근데 섭외가 왜 된다는- 하는지 알아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컨셉이죠. 컨셉. 왜냐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대충 입고 올 수도 있고 네. 와가지고 왜 접대용 멘트 있죠. 예를 들면 어머 우리 얘는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었는데 정말 설정에서 이런 그쵸? 것들 어머 진짜 행운이세요 이런 말. 네. 자, 결혼식장에 남편 입장에서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뭔가 그때 나를 위한 멘트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좋겠죠. 근데 자 본인의 부인이 네. 정말 있잖아요 얘가 얼마나 남자친구 자랑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당신 부인 될 사람이 네. 남편 감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이런 멘트를 해주면 괜히 이제 내가 또 올라가는 거 같아요. 뜨쓱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객을 이렇게 설정상으로 돈을 주고 사기도 한대요. 네. 그런데 지금요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들이 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네.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 기사에 대한 내용들과 사진들을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봤어요. 네. 그 결과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의심이 될 만한 네. 정황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여기저기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큰 사진들은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안철수 지하철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저기 나왔던 건 팩트? 팩트. 그러면 그것도 답이 뻔하네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분이 뭐 예를 들면 각 행사들 아니면 뭐 지역구 행사들 혹은 다른 봉사 활동 이런 데서 이제 우연히 근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연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광팬이네.
그렇죠. 광팬. 예를 들어 제가 유해 교수님이 여기서 강연한다, 저기서 방송한다 했을 때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광팬이 지나치면 스토크? 아, 그러면은 제가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쓴 책이 있었어요. 네. 무슨 철수 생각인가 하여튼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이렇게 본인의 뒤에 배경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서재 네. 그게 있는데 책이 다 뒤집어져서 꽂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주필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철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을 가끔 책에 포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깔끔한 사람 혹은 아니면 좀 깨끗한 사람? 아니 책을 숨기고 싶은 사람. 아, 남자들이 은밀한 책을 볼 때 그 책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교수님 요즘은 은밀한 걸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요. 지금 여기 핸드폰 있으시네요. 이런 걸로 그런 것도 봐요? 가능합니다. 야, 저는 그 책 뒤에 이렇게 포장해 있는 것만 보던 세대인데 그렇죠. 비슷한 세대면서 왜 아닌 척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핸드폰들로 인하여 바로 이런 안철수 후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어저께 진행됐던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경우도 많은 이슈가 오늘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요. 전 여기서 오늘 우리 할 건 굉장히 많지만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모습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포스터 알죠? 네. 포스터. 어제 후보께서도 직접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인즉슨 국민이 다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만든 사람의 의도입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이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국민들이 다 알아도 우린 여기 이름표를 달고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아도 나는 누굽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자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한 행적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어디 가십니까? 잠시 출장을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저는 이제 싱가포르 다녀올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갔을 때는 껌 뱉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껌 씹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침 뱉어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벌금 60만 원. 그렇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팬티 팔아서 벌금 낸 사람 얘기 있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농담처럼 제가 얘기하는 건데 다 털렸어요. 갖고 있는 거. 벌금 내느라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법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법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를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사오세요. 감사합니다. 선물 여기서 자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 시작. 빠바빠빠빠. 아이 정말 다시 시작. 움찍자 움찍자 2번 2번. 빨리 마무리 해야 돼. 감사합니다. 역시 아구찜과 해물탕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다들 표정이 어떠세요? 이게 아주 얼굴이 아니에요. 가장 가장 정말 뜻깔이 납니다. 다시 20. 야 전화 끊어. 지방 방송이 너무 큽니다. 지금 예, 끊어요. 끊어요.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요 오늘 이 변호사님 보고 돈 내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왜냐면 아까 잠시 밥벌이 시켰어요. 종편에 보내고 왔어요. 오늘 딱 이만큼 벌어왔어요. 일은 하고 왔는데. 그렇군요. 너는 돈을 일로 가는 그러니까 현대판 방송인은 곰이고 우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제가 앵벌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 쓸만한 곡이네. 적반하장에서 저는 오늘 너무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삽니다. 적반하장에서 마음껏 연습을 드세요. 시킨 뒤에 종편에 내보내서 돈을 벌어오면 오늘 이렇게 기다리다가 밥을 먹는 시스템입니다. 네. 좋죠? 좋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그 임로사님 사시겠네요. 그 말씀은 1탄 2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제 KBS 토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방송에서 제일 많이 늙으신 분을 먼저 모시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이런 가열인 소녀 같은 느낌의 소년, 젊은 소녀. 말이면 본인의 삐뚤어지네. 소녀래요. 그다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당황하니까 유교수님 하시는 거죠? 갑자기 소녀 연장자요? 우리 민증 들고 할까요?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연장자 순으로 딱 얘기하시면 되겠네. 자, 이 변호사님 민증 까세요. 네. 아니 자, 뭐 액면으로 얘기 액면으로 딱. 아무튼. 자, 오늘 방송 같은 도 이상하게 됐어요. 자, 시작해보세요. 어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먼저 던지고 싶으세요? 어제 방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 후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토론회를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의 말을 얼마나 잘했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중간중간에서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말? 경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재 국장들이 하는 거고 이 대통령은 경제 철학과 원칙, 방향 이런 거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하는 순간에 앞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던 다른 후보들이 아주 멋스게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람마다 뭐 판단은 다르지만 우리 그 바른정당의 유 후보께서 홍 후보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유 적은 저쪽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는 그 여유 있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믿음직한 분이다. 특히 그 YT에 나가서 좀 말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실수 모든 다른 후보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는데 웃으시면서 내가 좀 스트롱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충분하신 분이다.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남으신 분은 우리 홍준표 후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설거지 하세요? 뭐 저 옛날에 어릴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여기 주부습집 났었어요. 주부습집. 네, 집에서 설거지 하셨어요? 네,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거 도와주세요? 지금도? 아니 지금도 틈나는 대로 도와주죠. 어떠세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저는 찍을 때는 안 하고요. 설거지 이만큼 쌓이면 제가 다 합니다. 아니 설거지 잠깐만, 많이 쌓였어요. 설거지는 안 하고 설거지가 많이 쌓이면 한다고요? 아 설거지 적을 때는 안 하고. 사투리 좀 심하게 쓰지 마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찍을 때 안 하고 찍을 때라고 발언했구나. 적을 때 지금. 찍을 때가 아니고 적을 때. 집에서는 좀 안 보니까 이쪽으로. 네, 집에서. 보인다. 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전 그랬었어요. 정말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하는 척을 하는데요. 안 하던 사람들도 하는 척을 해요. 저요? 솔직히 하진 않아요. 근데 그쵸? 가끔 이제 와이프 감기 걸렸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하고요. 볼 때 설거지 가장 안 하실 분 같아서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물론 이제 사과를 다 하시고 다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저는 아쉬운 게 안보관에 대해서 이걸 무슨 또 뭐라 그래 종북몰이 아직도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보 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디도 그런 말은 몇 번 나왔죠. 그럼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그 전에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전에 제가 얘기할 거 하나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의 부분은 쟁점을 흐트리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답을 안 해. 어제 분명히 우리 후보께서 광성 기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 답변이 나쁘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런데 갑자기 진료 의론하면서 딴 데로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아마 본인이 무슨 공격을 당하면 말을 딴 데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뭐냐면 국민은 후보로부터 어떤 정책을 듣고 그것을 알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정책을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로지 화제만 돌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연습을 했대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예. 뭐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예.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연습을 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거는 그렇구나.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그럼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이웨이 내 말 하겠다. 그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토론을 끝나고 나면 문재인 후보는 정책이 뭐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게 전략적 모호성하고도 관련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공격만 하려고 하고 뭐 쟁점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 이유가 사실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난 이런데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난 내 기존 이런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호성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쉽습니다. 아 그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예를 들었었는데 왜 여자한테 그러거든요. 남편한테 아니 엊그제 뭐 했냐고 엊그제 자기 카드가 이상해 이러면 내일 모레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왜 얘기 돌리잖아요. 거의 비슷한데요. 아니면은 자기 엊그제 샀던 옷 되게 이쁘더라. 화를 내거나. 아 벌컥 화내기? 화내요. 그거는 50대 남자들이 하는 건데. 딱 50도. 아 그래요? 40대 남자들은 막 좋은 얘기 해줘요. 자기 엊그제 한말 되게 이쁘더라? 이러면서 바지를 돌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럼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안법 폐지. 어제 나왔던 얘기 국가보안법 중에서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 얘기 사실 기억나세요? 국가보안법 얘기보다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있어요? 보안사령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관계에서 정확한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 예, 예. 네.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너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거 말고 옛날에 폐지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당시 모 잡지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그분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아마 기자회견 하실 거예요. 그럼 뻔히 사실이 드러날 텐데 거기다 대고 또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큰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리고 또 다르게 실수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송민순 전 장관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법 과연 북한에 물어봤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거에 모 언론사에서 스스로 한 발언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딱 오리발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 프로 이름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640만 달러가 관계되어져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리발 한번 내밀면서 책임지라고 한 이 세 가지가 겹쳐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으로 답변이 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끌기 같아요. 시간 끌기.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면 알지 않겠냐. 모른다. 이게 밝혀진다는 건 알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밝혀진다는 기대하에 무조건 다 시간 끌기로 가는 게 아닌가. 안 좋은 자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입장이 없는 거예요. 입장을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 아니고 있죠. 입장이 있는데 있는데 말안 숨기는 하는 거죠. 거예요. 숨기는 말 안 거죠. 하는 숨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전 아, 뒤에- 숨기는 이유를 왜 여기 와서 물어요? 본인이 대변인인데 대변 얘기를 해야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나쁜데 여기 대변인을 어떻게 해요? 저 원래 머리 나빠도 시켜주던데요. 에? 머리 나빠도 시켜준다고요? 예. 그 머리가 커서 시켜줬어요. 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 그죠? 뭐 둘이 머리 보면 아주 아니 저는 머리는 크긴 하지만 혹시 그걸로 뽑아주신 거 아니세요? 약간 남들에 비해서 좀 뭐 괜찮게 생겼다. 예, 뭐 밥도 잘 사시고. 아, 그렇군요. 우리 당의 그 비주얼 담당이시잖아요 지금. 아싸. 아까 참 뭐 물어보셨죠?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다른 얘기 하셔서 그 살짝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아, 생각하는지요? 폐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국가보안법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날 아마 심상정 후보님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양쪽. 다른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중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중용은 좋아하지만 중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중용 지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 너는 왼파야 오른파야 이러면 저는 가운데 판대요. 이런 말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요. 어제 그 방송에서 가운데서 계속 대답을 했죠. 유승민 후보랑 이제 우리 당 후보한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심상정 후보가 잠깐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 좀 들어봅시다. 이럴 때 안 이상했어요? 그 분위기가?
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라는 걸 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니, 사실은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사실 그 문재인 후보께 솔직히 얘기했으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이 이게 뭐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공격들을 하던데 신상정 후보께서 네. 지금 민주화가 다 됐어요. 된 상태에서 형법문 갖고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법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다만 악용의 소지가 염려돼. 근데 악용의 소지 염려되는 건 이미 시민의식이나 이 국가 이 체제가 다 정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아직도 공격하는 거 보면 좀 낯설긴 했어요. 잠깐만 국가보안법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 거기 무슨 7조 찬양죄인가요? 찬양보급죄가 찬양보급죄. 이게 이제 좀 폭넓게 규정돼 있다라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애매한 분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런 주장이 오는데 지금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좀 폐지돼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 존속하면 좋죠. 예를 들면 자 형법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있고 뭐 경제범죄 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울타리를 메워주는데 형법만 갖고 안 되죠. 그러면 또 메꿔주고. 여기 다 이제 불사들이니까 퀴즈 하나. 우리나라에 거리에서 뱀을 패면 안 된다는 법이 지금 있게요, 없게요? 있으니까 물어보는 있다. 거 아니에요? 거리에서 뱀을 팔면 안 된다. 아, 뱀. 그러니까 뱀 있다. 그러면 굴뚝 청소를 하면 굴뚝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는 법이 있다 없다. 굴뚝 청소. 내기요?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벌금 아니에요? 부과. 굴뚝 청소 안 하면 네. 벌금이요? 과태료가 아니고 왜 과태료? 또 아, 꼭꼭 찍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은? 저는 모른다. 중도. 그러니까 중도 하니까 바로 이상하죠. 있다 없다 모른다까지는 원래 답이 원래 사지선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예 이건 모른다 OX. 아예 모른다고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OX. 있어야죠. OX 그래 세로로 OX. 이게 경범죄처벌법에 있었어요. 근데 2013년인가 왜 경범죄처벌법 개정됐대? 14년인가? 그때 다 빠져나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필요 없는 법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시 없어지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우리나라 체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토론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굉장히 입장을 애매한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그 두 길 중 어느 한 길도 아닌 그 자기가 과거에 소신을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길을 스스로 버리고 애매모호하게 뭐 일부 조항만 뭐 개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아주 좀 추잡스러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과거의 정강정책이나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본인이 고점표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국민 앞에서는 그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는 다른 표를 또 얻어야 되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제 뭐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안철수 후보 저는 대북 불법 송금 문제 거기 그걸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금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불법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세요. 이게 송금 불법을 물은 건데 송금에 대한 답을 한 거죠. 그게 하나 아쉬웠고 아쉬우면 어떻게 좋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이제 국방 현대화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국방 기술을 갖다가 산업화에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세요. 막 기업가다 이런 얘기 했어요. 본인은 어제 했던 멘트 중에서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론 사드 그 얘기하면서 본인이 창업주라고 얘기 안 했었어요? 상업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얘기해봐. 방금 얘기한 국민의당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약간 일단 말씀 다 들을게요. 미안합니다. 네. 까먹었네. 그러니까는 국방을 그래서- 산업으로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뜬금없이 이게 산업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이 돈과 연결시킨 것이 사업과 연결시킨 것인데 국방부 사업이다. 네, 그래서 저 번뜩 든 게 저분이 이 국방의 개념이 저 사업하고 연관시키는 이런 이러한 자질이 있다. 여기서 나오게 이제 옛날에 그 V3라고 아세요? V3? V3. V3 이게 뭐 해킹 안 당하게 하는 뭐 그런 네, 프로그램인데 V3을 2000년도에 이게 한참 논쟁이 됐었잖아요. 그때 뭐 북한에 이 V3 시제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네. 한 논란이 되다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뭐 아마 국회에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황모 과장이라면 이런 말을 해요. V3 시제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못 주게 됐고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요. 아니, 시제품을 줬는데 네.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못 팔았다. 그렇죠. 이거겠죠. 네. 그러니까 시제품까지 결국 줬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 시제품을 준 것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 뭐 북한의 주민들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 보급된지 모르겠고 두 번째 이것도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2000년도 지지율 시대 때. 이분이 과연 이 정치를 영업으로 생각하고 진짜 무서운 얘기. 국민을 소비자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안철수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 얘기하다가 교육 정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학제 바꾸자는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교육부 폐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육부 폐지라고 하는 엄청난 공약을 내세웠었고 거기에서 후보 토론 자리에서 왜 교육부를 폐지하냐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통은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육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부를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그걸 갖다가 교육부를 없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지 교육부를 폐지하면 뭐가 나아집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죠. 답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 아까 유승민 후보처럼 물어봐요. 교육부를 폐지하면 뭐가 나아집니까? 아니 거기 말고 여기서 물어봐라잖아요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똑같이 해봐요. 못해요. 이 정도면 비슷해. 뭐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뭐 결국은 사드 관계된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난 1차 토론회 때 한 말이 자기가 뭐 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차 때 근데 왜 요번에 와서 아직까지 안 바꿨냐 그랬더니 우리 당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아직까지 못 바꿨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 당인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다음 토론회 할 때까지 그 사드 당론이 과연 바뀌어올까 안 바뀌어올까. 어렵다고 봐야죠. 제 예상으로는 뭐 못 바꿀 것 못 같은데.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정확히 찍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당은 안철수 당이 아니고 박지원 당이다. 네.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물었을 때 본인이 뭐 마치 아닌 것처럼 창업주네만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예상을 하면 아마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의원총회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거나 그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거나 그러나 대충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는 당론으로 하는 것 자체도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분이 사드를 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5차 핵실험 이후에 6차 핵실험 사이에 지금이 그 사이에 무슨 안보 상황이 바뀌었는지가 일단 가장 크고 바뀐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다. 안보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안보 이전에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방점을 본질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안보관이 사실은 좀 어이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안보관이 정말 있을까? 요요요요? 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있겠죠. 근데 그게 현 안보 상황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아주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당명 쓰지 않아서. 어제도 그 얘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 안철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포스터를 만들었는지 저는 놀랐어요. 본인의 그 몸통에 사진을 얼굴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얼굴 마담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뭔가 몸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몸통이 누군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돌렸어요. 돌렸어.
그건 뭐냐? 난 원래 약간 좌쪽인데 우측인 사람들을 현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돌린 거야. 예. 그 다음에 V 이래가지고 했는데 3번에서 그게 V3에서 자기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 항복. 그쵸. 아니 항공 얘기 조금 있다가 또 V3 백신 저거 북한에 내가 V3 백신 보낸 거 기억하지?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두 손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벌을 쓰는 사람이 표정이 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꿀밤을 한 대 팍 하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제 녹색을 보면 우리 국내당이 생각 안 나냐 그랬는데 그럼 녹색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당 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녹색 어머니에 있는 거 근데 어제 아세요? 보면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우리 심상정 후보가 빨간색을 좀 입고 나온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왜 그 색깔 입은 거예요? 노란색이 아니고? 좀 이상하던데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저도 이거 들고 나왔어요. 노란색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스탠딩 토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2시간 좀 짧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한 10시간 좀 해야 돼요. 그럼 10시간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볼 때 어때요? 2시간 하니까 충분히 다 검증이 됐습니까? 아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사실은 그 자세가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고 넘어가게끔 사회자의 어떤 진행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요 앞에서요 쪽지 들었어요. 끝내래요. 재미없대요. 우리 이거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양이 다 찼으므로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제가 볼 분량이 때는요 찼으므로. 지금 점심 드시고 배가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작가 선생님이 점심 식사하고 나면 꼭 낮잠을 주무시거든요. 빨리 갑시다. 낮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네, 낮잠 주무시러 가신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으면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면 댓글을 보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모여서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댓글 중에 담뱃값 인하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공약을 냈죠? 어제 논평으로 나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 우리 후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씩 짧게 하고 끝을 내죠. 오늘 첫 번째 찍어봤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우리 율동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할까요? 홍 찍자 2번. 뭐예요? 나는 진짜 우리 단장님이 저렇게 귀여울 줄은 몰랐어. 뭐 하세요? 전 바로 옆에서 정말. 저는 연습을 못 해가지고. 아니 옆에서 하길래 제가 바로 이러고 있는데 뭐 하세요? 다시 해요. 다시. 뭘 알아야 하죠, 아니, 제가. 그냥 가르쳐 따라해요. 드릴게 별로 안 어려워. 봐봐. 별로 안 어려워. 대한민국 알죠? 홍 찍자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단장님 그거 언제 연습하셨어요? 빨리 오라고요. 자, 끝나고 다시. 하겠다. 아니 자 다시. 다시. 아니 또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 오늘 한마디 잘 기분 안 줍니까? 빠빠빠빠. 홍 찍자. 마무리 우리도 마무리 멘트. 2번. 좀 모이셔도. 네. 다 마무리 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그냥 그걸로 끝내잖아요. 다시. 자 준비. 시작. 빠바빠빠빠. 빠바빠빠빠. 아이 정말. 다시 시작. 빠바빠빠. 홍 찍자 2번. 통화가. 아. 빨리 마무리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2017년 4월 20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고개 드는 지역 감정 선동, 국민 열망 배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정말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영, 호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 살펴보면요. 우리 국민들은요. 영호남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정말 그렇게 만나서 살고 있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도 있었습니다. 호남 신랑의 영남 부인, 결혼해서 사는 정말 재밌는 소동 영화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자꾸 영호남의 갈등이란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이 호남의 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저는 오히려 국민 선동, 지역 감정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라는 이 사설에 대해서 10표 주겠습니다. 사설 오늘 잘 쓰셨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